아래에는 아래에는 김무성 대표 쪽이 김무성 대표 쪽의 입장. 자, 이건데요. 자, 이거 좀 멈춰 주시죠. 네,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윗부분,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추정되는 부분에 형사 X 이렇게 해놓고 형사 책임을 안 물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됐거든요. 그래서 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을.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한 바가 없고요. 네. 사실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 것이냐 안 물을 것이냐는 어느 개인이 결정하고 어느 누구든지 결정할 수 있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고의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깬다고 하면 네. 그건 옳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야당의 대표라든가 예를 들어 차기 대통령의 유력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형사 책임에 대해서 면죄 운운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사 20명이 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인데 박 특검이 그 첫 대상자로 윤 검사를 보내줄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공식 요청한 겁니다. 이 기자, 사실상 특검팀의 첫 번째 인사인데 윤석열 검사 어떤 인물인가요? 네,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 수사팀장이었던 윤 검사는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직원을 체포하는 이른바 항명 논란으로 자천됐던 검사입니다.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려왔지만 현 정권의 각을 세워 현직으로 밀려났던 윤 검사가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합류하기로 한 건데요. 법무부의 협조로 윤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하면 파견 검사들의 수사 업무를 총괄 지휘하면서 특검과 특검보 4명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검사의 합류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특검팀의 구성 작업과 수사 행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팀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는데 어느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까요? 네, 박 특검은 오늘 특검 임명 후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도 특검팀의 사령탑 역할을 할 4명의 특검보 인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은 이번 주 내로 인선을 끝낼 생각이라며 의지와 사명감이 있고 끈기와 분석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큰 사건을 맡게 돼 부담이 되고 잠도 설쳤다면서 수사를 맡게 된 소회를 전했습니다.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과 조만간 만나 인수인계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앞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사무실 장소 등을 정한 뒤 본격 수사에 들어가게 될 전망인데요. 법에 정해진 준비 기간은 20일이지만 박 특검은 20일을 다 채우며 준비한다는 건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밝혀 조만간 특검 체제가 본격 가동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하는 거고 사실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사실은 새누리당이나 친박계, 비박계가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뜻을 쳐다보고 있는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의원들도 사실은 국민의 뜻에 열망이 있다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는 작업들은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오늘 안에 결정되면은 그 다음에 비박계 의원들을 설득하시겠다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비박계 황영철 의원한테 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단은 그 야당이 오늘 내일 상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오늘 회의를 해봐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내일 가결에 찬성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의결 종족들을 확보해서 가결이 확실하냐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하면 내일 입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 비박계가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9일 날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때 입장도 지금과 입장과 달라질 게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대통령께서 약속한 부분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이 의총에서 결정한 사항들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믿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까지는 비박계가 가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비박계는 원래 9일에 표결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면 가결에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그걸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 비박계가 참여할지 가결에 동의할지는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아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실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 2일 날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2일에 맞춰서 충실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장에서 이제 국민의당까지도 오늘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하는 입장이 취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가능하다라는 일단 표 계산은 하셨었는데 그런데 또 지금 말씀드리니까 또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국민의당조차도 내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색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야권 공조도 명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내일 하는 것이 내일 꼭 해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저희는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국민의당도 내부적으로 사실 내일 해야 한다는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입장이 있고 또 박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9일 날 하는 게 맞다라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대표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슬기로운 어떤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황영철 의원 인터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주에 7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4월까지는 퇴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 그러면 그걸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입장을 대통령이 밝히지 않는다면은 9일날 표결하는데 가결적으로 다 참여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4월에 퇴진하겠다 하는 약속을 지킬지 여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4월 달에 그 약속을 대통령께서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순실 게이트로 타진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대국민 대화를 몇 번에 걸쳐서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그 상황마다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바꾸시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통령의 말을 못 믿겠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정지를 시켜라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이 국민의 명령을 받은 국회가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탄핵이기 때문에 우리 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 하는 게 저희 당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추미애 대표께서 지난번에 영수회담을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었다가 철회했었고 오늘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외되고 김무성 전 대표만 따로 만났고 국민의당의 반발을 불러왔는데 그건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저도 정확히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내에서도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는 게 현실의 목소리이고 우리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가고자 하는 길에 있는데 이게 일부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바람직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추미애 대표께서는 우리 당의 입장, 제1야당 대표로서의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또 그 역할을 찾다 보니까 약간은 우리 국민들 시각에 보기에는 좀 지나치다는 부분들이 비춰지는 것도 현실적으로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 그 비박계에서는 만약에 내일 야권이 상정을 시켰는데 부결된다 가정하면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한 민심이 일부 세력한테 향할 것이다. 그런 것까지 야권에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추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 촛불 민심에 드러난 국민적 분노가 저희 당은 추진하겠다 하고 사실은 새누리당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서 부결된다고 하면 그 책임이 새누리당에만 미치고 저희 당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국회 전체에 책임이 묻히고 사실은 이제 국회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희 당도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촛불 민심으로 대변되는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뜻은
사실은 그게 가결되든 부결되든 간에 국민의 뜻을 좀 받들어 달라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치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적어도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국회마저도 이러한 국민들을 뜻을 받들지 못하면 진짜로 국민들은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의 뜻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겠다 하는 거고, 만일 예. 이번에 부결된다 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이 저는 심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9일 날에 사실은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10월 달에 임시를 소집해서 다시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다시 국민들이 저희한테 힘을 실어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상정해서 또 다시 표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건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고, 네.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국민들의 기대가 또 어떤 한 방향으로 저는 분출되고 뜻을 모아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추미애 대표께서 그 탄핵 가결시키고 나면 헌재가 서둘러서 할 것이기 때문에 한 달 남짓이면 되고, 그래서 1월 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계산, 그 생각에는 민주당에서 다 같이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지금 헌재의 구성 부분, 특히 박한절 헌재 소장의 임기가 1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 박한절 소장의 그런 부분들의 의지를 밝힌 바가 있고, 오히려 이번에 광범위한 탄핵 사유가 있지만 네. 이 헌법을 위반한, 국민 주권 원리를 위반한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시간적 소유가 그리 많이 소요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헌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헌재도 국민의 목소리에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그 헌재에 대한 결정은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야3당 조금 전 대표회담이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일 표결 처리하는데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일 상정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네. 발의 정족수인 국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저희 당과 국민의당이 발의를 하고 싶어도 예. 발의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내일 12월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은 불가능해진 거군요, 이제. 발의 자체는 국민의당이 도움이 없다고 하면 발의 예.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또 네.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의결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그 입장을 계속해서 견제한다고 하면 예. 사실은 발의 자체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뭐 9일로 이제 가는 수밖에 없겠군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민주당 일각에서 탄핵안을 일단 가결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대통령 퇴진 협상, 뭐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저희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저희는 그 절차는 별도의 절차라고 판단을 합니다. 탄핵의 절차와 퇴진의 절차는 별도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국민적 요구가 대통령께 더 이상 우리나라의 국정의 최고 책임자의 위치를 맡겨서는 안 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직무정지를 시켜놓고 네. 그 다음에 퇴진 문제를 논의해도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그 법적으로도 가능합니까? 헌재로 한번 그 넘어가면은 탄핵 소추가 넘어가면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정지시킬 수 없다고 보는 법적인 견해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국표 134조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차이가 있는데 네. 사실은 임명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퇴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네. 대통령 경우는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사퇴를 할 수 있다 하는 예. 학자들의 견해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어느 쪽을 따르냐에 따라서 입장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안을 가결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협상을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더 앞당길 수 있다거나 그런 가능성도 상정을 하시는 거군요. 저희는 그런 것들도 고려하고 있고요. 또 대선이라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는데 지금의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네. 그 시점이 빨라지냐 늦어지냐에 따라서 늦어지면 정상적인 상태가 가고 빨라진다고 해서 비정상이 되냐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상황마다 이 비상사태에 준하는 절차들이 있는 거고 저희
중앙선거관리에서 판단할 때 2개월 내에 대선을 준비해서 치를 수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예, 예. 그 상황에 맞춰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네. 늦어진다고 해서 그 절차가 해소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조금 전 야3당 대표 회동에서 내일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일 상정과 표결이 불가능해졌고 이렇게 되면 12월 9일에 탄핵안을 상정하게 되는 그 수순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탄핵 추진 실무단장인 이춘석 의원에게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4월 박근혜 대통령 퇴진 그리고 6월에 대선 치르는 6월 말에 대선 치르는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왜 4월일까? 네. 4월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했는데 예.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특검의 종료 시기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네.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한 채 특검에 임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운명이라든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의 지금 형사 피의자로서의 자신의 입장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우리 국민들은 용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와대에도 꼼수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동조하고 있다 하는 인식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대표께서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날 때 김무성 대표가 들고 있던 쪽지가 취재진한테 포착이 됐는데요. 거기에 잠깐 보여주시죠. 거기에 보면은 그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윗부분에는 아마도 추미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혀 있고 아래에는 김무성 대표 쪽이 김무성 대표 쪽의 입장. 자, 이건데요. 자, 이거 좀 멈춰 주시죠. 네, 네,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윗부분,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추정되는 부분에 형사 X 이렇게 해놓고 형사 책임을 안 물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됐거든요. 그래서 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을?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한 바가 없고요. 네. 사실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 것이냐 안 물을 것이냐는 어느 개인이 결정하고 어느 누구든지 결정할 수 있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최고의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깬다고 하면 네. 그건 옳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야당의 대표라든가 예를 들어 차기 대통령의 유력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형사 책임에 대해서 면죄 운운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실무준비단장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서울의 체감 온도가 1.9도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요 며칠 포근했던 날씨 생각하고 나오신다면 자칫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오후 들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탁했던 공기도 점차 깨끗해지겠고요. 중부지방은 현재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과 전주 10도, 광주와 대구 12도, 창원 15도 보이겠고요. 낮 동안에도 찬 공기가 감돌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는 가운데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다시 영하권으로 뚝 떨어집니다. 서울은 영하 3도, 철원은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 전주가 영하 2도, 대전 영하 4도까지 내려가면서 춥겠습니다. 출근길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기 때문에 각별히 보온에 강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물러가면서 반짝 추위에 그치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오나 하겠습니다. 다만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와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오늘 퇴근길 무렵부터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집니다. 찬바람에 미리미리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